어제 불꽃 튀는 신경전이 벌어진 곳은 국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요, 대구에서 이 토론회를 열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이 공격의 대상이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전두환 정권에서 5.18과 12.12를 빼면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뺄 수가 있냐. 그거는 문재인 정권한테 부동산과 조국 문제 빼면 문재인 정권 잘했다. 친일파들한테 일본한테 나라 팔아넘기지 않았으면 그러면 잘했다. 유승민 가수가 병의 깊이만 했으면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너무나 유사한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혹시 윤석열 후보께서 내가 제2의 전두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대학 시절에도 모의재판장을 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5.18, 12.12에 대한 역사인식은 변함이 없고요. 모의재판이라는 거 연극이에요. 학생 때의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지. 근데 5.18을 빼면이라는 게 이런 표현이 그러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제 얘기가 그 뒤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무슨 말하는 정치를 정치라고 하는 잘했다는 것은 최고의 전문가를 뽑아서 맡기는 이 위임의 정치라는 말씀이죠. 오공시대에 정치가 있었습니까? 독재만 있었죠. 저는 오공시절에 검사 있으면서 전두환 대통령 형도 잡아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래 하고 난 뒤에 내가 광주로 쫓겨갔던 사람입니다. 본인도 전두환 대통령을 계승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자, 유승민 전 의원의 선공에 거기다 또 홍준표 의원의 합공까지 이어지자 윤석열 전 총장은요, 홍준표 의원도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계승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 않느냐라면서 맞불을 놓은 것 들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홍준표 의원의 과거에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건지 그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역사에 공과가 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이분들이 대구 경북의 희망이었고 또 대구 경북의 중심이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뒤를 잇는 그런 대구 경북의 희망이 한번 되어보자. 마지막 정치 인생을 대구에서 한번 해보자. 자, 홍준표 의원이 토론회의 토론회에 대해서 본인 이 입장을 SNS를 통해서 또 글을 올렸습니다. 이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들처럼 TK 출신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취지로 한 말인데 그걸 어떻게 전두환 전 대통령을 계승한다는 말로 둔갑을 시키느냐 이러면서 SNS에 글로 반박을 하기도 한 건데 글쎄요, 뭐 경선이 뜨겁습니다만 경선 경쟁자들 사이에서는 이 윤 전 총장의 전두환 옹호 발언이 아주 공격을 제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빌미를 마련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 뭐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네. 모든 후보들이 공격할 수밖에 없고 국민적 정서와도 맞지 않고요. 저는 해명을 하는 것보다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만약 저렇게 계속 사과를 안 하시고 해명을 하다 보면 더 꼬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스텝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조언을 해드린다면 뭐 어떤 이유야 어떠하든 이런 부분에 상처받은 부분들이 있다면 호남 주민들에게도 미안하다, 사과하시는 게 저는 전공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만약에 계속 저렇게 해명만 하시면 저 문제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중도층에 있는 분들의 이반도 일어날, 그러니까 지지를 바꿀 수 있는 상황도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오늘 뉴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오전에 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언급을 할 거고요. 오늘 오전에 윤석열 전 총장이 유감을 표시하고 사과를 했다는 내용 잠시 후에 저희가 다시 전해드리고 윤 전 총장이 전두환 이 옹호 발언을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커졌던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윤 전 총장도요, 호남 민심을 고려한 듯이 어제 토론회에서 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인 언어로 미숙했다는 것은 제 생각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더 일이 좀 발전해 나가지 않도록 조속하게 좀 어떤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경선이 끝나면 광주에 달려가서 제가 과거에 했던 것 이상으로 더 따뜻하게 그분들을 위로하고 보듬겠습니다. 각 분야에 널리 전문가를 발굴해서
권한을 위임하고 책임 정치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그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자, 이틀 전 윤 전 총장의 발언 이후에 당 내에서도 이 캠프 내에서도 사과하는 게 좋겠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글쎄요. 진작에 사과를 조금 빨리 했었으면 어떨까? 사과는 타이밍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할 거면 좀 빨리 했었더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들기도 하는데 이 버티다가 마지못해 한 거는 아닐 테고요. 지금 왜 그랬을까요? 윤 총장은 내 발언의 취지가 자꾸 왜곡된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 전두환 씨의 그 관련된 뭐 정치를 잘했다고 그쪽을 뭐 옹호했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그 당시에 인재를 널리 등용했던 그 부분을 얘기한 거다라는 거기에 어찌 보면 약간 꽂혀서 계속 그러셨던 것 같은데 네. 이건 명백한 실언입니다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 관련돼서 그 안에 참모들도 김경진 대협력 특보도 라디오에서 광주 가서 사과하는 거 건의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했었죠. 예. 참모들까지도 이제 그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오늘 이제 아까 비판을 수용하고 유감 표명을 한 건데 네. 엄밀히 말하면 지금도 완벽한 의미의 사과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완전히 털기도 힘들겠지만 네. 좀 더 진정성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입장을 좀 밝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토론회가 열린 곳이 보수의 텃밭인 대구인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또 빠지지 않았는데요. 그 내용도 함께 들어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를 중앙지검장 자격으로 반대를 하고 불허를 했는데 그때 좀 받아주시지 그랬어요? 의사들이 아마 구치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그 건강 상태에 관한 자료를 전부 보고 알겠습니다. 의사 네 분이 다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그게 알겠습니다. 안 되는 거지. 그 제도가 바뀐 걸 아시지 근데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뭐 양해를 하겠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MB의 자택조차 이 검찰에서 경매해가지고 그래 한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핑계 대는 건 아닙니다만은 기소가 돼서 환수 조치가 법원에서 내려지면 그건 기계적으로 다 되는 일이고 그건 예외를 두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불편했던 관계 그것 때문에 저에게 서운한 감정, 불편한 감정이 만약 있으시다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제 그 서운함을 거두어 주십시오. 자, 들으신 것처럼 배신자 프레임으로 곤욕을 치른 유승민 전 의원이요, 몸을 낮추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은 윤 전 총장을 또 공격하고요. 이뿐만 아닙니다. 홍준표 의원이 친박계의 핵심으로 꼽혔던 홍문종 전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다는 소식도 지금 들리고 있는데 글쎄요. 이 유승민 전 의원이나 아니면 윤석열 전 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보수 진영이 갖고 있는 약간의 반감, 이거를 홍준표 후보가 좀 흡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경선의 마지막은 50대 50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지지율에서 뭐 외부의 일반인의 지지율은 높지만 당원들은 윤석열 후보가 높은 걸로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자기가 보완하지 않으면 윤석열을 넘어설 수 없는 거죠. 근데 저런 변화는 저는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이제 불안한 부분을 노출하고 있는 부분에서 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친박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물론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권을 잡아오는데 가장 적합한 후보라는 이유 때문에 지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네. 불안감이 렌즈 뭐그 5.18 관련된 거나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된 이런 망언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발언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거 불안해서 되겠느냐. 또 네. 저분이 수사받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보수가 보수층의 표를 끌어당기는 거는 글쎄요. 지금 이 흐름을 보면 양 진영이 지금 똘똘 뭉치는 거는 나와 있는 추세였거든요. 사실 이번 대선에 가장 중요한 건 중도층을 잡느냐 마느냐인데 지금 홍준표 의원의 보수 끌어안기로 간다면 중도층은 그럼 포기한다는 소리가 되는 건지. 일단은 경선에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중심으로 일단
판을 좀 짠 것 같고요. 아하. 만약에 이제 후보가 된다면 네. 그때는 당 차원을 좀 다른 방식으로 좀 꾸리겠죠. 그때 가서 지금 중도층에 중요한 좀 건 일단 어필해 후보가 본다. 되는 게 중요한 것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당장 이 발등에 불부터 끄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겠다. 글쎄요. 자, 저희가 준비한 Q&A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세 분께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